안녕하세요. 헌법친구 성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헌법 기본 파트의 첫 방송입니다. 먼저 다양한 정치체제의 분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이란 것은 국민의 최고의 합의 또는 최고의 결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근본에 대한 것이다 하여 근본 합의 또는 근본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 또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고, 그럼 이러한 인권 보호, 기본권 보호를 누가 할 것인가? 국민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대표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자들, 즉 국가 권력을 이행하는 조직을 권력구조 또는 통치구조라고 하죠. 그러면 헌법이란 것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권력구조, 통치구조에 대해서 국민이 내린 근본 결단 또는 근본 합의다. 그리고 이것은 일국가의 최고의 법입니다. 헌법이 둘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헌법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그 의미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 국가 형태, 그리고 그 하위적 개념으로서의 정부 형태, 그리고 1800년대, 1900년대 전 국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바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국가 형태에 대해서 그 핵심 사항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국가 형태란 것은 크게 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권이 보장되는가, 그 여부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 그 다음에 통치권이 분할되는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가 개념과 또 국제 조직의 어떤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군주를 둔 그런 국가를 군주국이라고, 군주를 두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은 마치 군주국은 비민주적이거나 독재이고 공화국은 민주적이거나 독재가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군주를 두고 있으면 군주국이고, 즉 세습하는 군주 왕이 없으면 공화국이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군주를 두고 있는 유럽의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거의 다 군주국입니다. 물론 독일은 1차 대전 폐망 직전에 수병들이 반란해서 군주가 처형되고 군주를 부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범법국가이면서도 용케도 군주가 생명을 유지해서 지금 또 세습되고 있는 일본은 군주국이죠. 물론 영국도 군주국입니다. 반면에 군주를 두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군주를 채택하지 않은 미국은 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도 공화국이고, 독일도 공화국이고, 그래서 군주를 둔 영국이나 일본, 유럽 제국은 대부분 군주국이고, 공화국, 즉 군주를 두지 않은 미국, 한국, 독일, 그리고 또 신생국가들은 공화국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실현되는가? 그러면 국가 권력이 실질적으로 분할되고, 또 인치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통치, 넓게는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그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그 체제가 바로 입헌 국가이고,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권 보장이 실현되지 않고
국가 권력 조직을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체제를 전제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이 분립되지 않고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도 되지 않고 독재 정치가 실현되는 그런 체제를 전제국가 체제라고 그러고, 국가 권력이 분할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그래서 국민의 인권, 자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체제를 입헌국가 체제라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18세기, 19세기 이전의 대부분의 왕조국가들은 전제국가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국가는 모두 전제국가로 봐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800년대 말에 대한제국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럼 대한제국은 나름대로 뭐 입헌을 하겠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입헌주의가 실현된 것도 아니고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었고, 그래서 그거 역시 전제국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국가를 할지라도 만약에 지금 현재의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제공화국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한 일인에 의하여 통치되는, 소위 말해서 그걸 인치라 그러죠. 그런 체제를 전제국가라고 그러고, 그럼 현대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북한 체제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는 체제를 우리가 입헌국가라고 그러고, 이 입헌국가의 가장 먼저 실현한, 그래서 입헌국가의 모국이라 그럽니다. 입헌국가의 어머니와 같은 국가, 뭐 영국을 듭니다. 그래서 영국은 1600년대, 1500년대, 1700년대 이 수백 년 동안 계속 입헌주의 체제가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입헌국가의 모국이라고 평가하죠. 그러한 영국의 입헌주의 체제가 신생국가지만 영국의 체제가 바탕이 된 미국에서 이것이 더 체계화되고, 그래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파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때 입헌주의를 하겠다고 표방을 했지만 제대로 실현이 못됐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때 당연히 그때는 그러니까 군주를 배격하고 공화국을 지향했고 또 입헌주의 체제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가 권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사실 그 당시는 뭐 하나의 이념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체제 논의가 있다가 1948년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때 공화국에다가 입헌 국가를 당연히 지향하고 표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우리가 뭐 대부분의,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뭡니까? 유럽의 대부분 군주국이라 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이 전부 입헌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군주국은 전제이고 공화국은 입헌이란 이런 개념에 빠지지 마시고, 군주가 있으면 군주국이고 군주가 없으면 공화국이구나. 그러면 이제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는 그런 군주가 있는 나라 같으면 입헌군주국이고,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그런 군주국이면 전제 군주국이고, 또 공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군주가 없지만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1인이 독재를 하면 그건 뭡니까? 전제 공화국입니다. 반면에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또 군주도 없고 그러면 입헌 공화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 분명히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전제공화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입헌공화국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통치권의 분할 여부에 따라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국가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은 반드시 이 단일국가, 연방국가
또 다음 파트에 내가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연합 이 세 파트 중에 한 번은 진통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우리 지금 자신과 또는 우리 미래 후손들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분할되면 그것을 연방국가라 그러고, 통치권이 분할되지 않고 중앙정부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걸 단일국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연방국가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국가와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조기에서 50개의 별을 그린 것은 대내적으로 국가적 지위를 갖춘 각 독립된 주가 합쳐져서 하나의 연방국가, 그래서 이걸 미합중국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 저 역시도 어릴 때 미합중국 하니까 미국에 또 중국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참 그 말을 제가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독립된 지위, 바로 국가적 지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국가이지만 대외적, 국제적으로는 미합중국, 미연방국가 요 하나만이 인정이 되고, 반면에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각 독립된 주가 국가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지사에 대해서 반드시 프레지던트란 명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50개의 주가 합쳐져서 미국을 형성하죠. 그래서 여기서 유나이트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50개의 별을 그려서, 그러니까 미국 여러분들이 그 성조기의 그 변천사를 쭉 보신다면 처음에는 별이 50개가 당연히 아니죠. 처음에는 13개의 별 해서 쭉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0개의 별, 지금 가장 최근에 알래스카까지 합쳐가지고 50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은 통치권이 분할되기 때문에 주마다 주 법률, 주 헌법이 따로 있고, 주마다 주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따로 있고, 주마다 또 뭐요? 행정부의 수장인 주지사가 따로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자체합니까? 대내적으로 완전히 분할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미국 헌법에는 당연한 개념이지만은 이 연방 헌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헌법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규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은 대내적으로 독립된 국가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뭔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헌법은 최고의 법이니까 이것을 존중하라는 일종의 각 주에 대해서 한번 경계선을 경고를 주는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연방권은 통치권이 주마다 분할된다. 물론 주권이란 것은 국가의 주인된 권력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국가인 미국에도 주권은 오로지 연방만이 갖고 하나이고, 주권은 성질상 기본적으로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학설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학문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주권은 바로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이고, 이것은 오로지 국민만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주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과거에 군주시대 군주가 갖는 데서 군주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 오늘날 현대적 이론에서 주권은 국민이 갖는 것이고, 주권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울 수가 있죠. 바로 최고의 주인된 권력이다. 그래서 주권 아래 통치권, 주권은 분할되는 게 아닌데 통치권은 분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치권이 연방정부는 분할되고, 그래서 각 주마다 통치권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나 주권은 연방만이 갖고, 그리고 이 연방이 각 분할된 통치권을 갖는 주의 상위에 있고, 그래서 연방헌법이 최고의 법이니까 각 주 헌법은 여기에 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국가, 바로 한국 같은 경우입니다. 단일국가는 통치권이 분할되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대통령을 바라면 전 대한민국에 다 미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바로 뭡니까? 하나의 이 통치권이 단일하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는 통치권을 분할해 갖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통치권, 즉 단일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저 자치권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뿐입니다. 훨씬 독립성이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국가는 통치권이 단일하다. 그래서 통치권이 분할되지 않는 것을 단일국가라 그러고, 연방권은 통치권이 분할되니까 대내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적 지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연방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이제 약간 빗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통일에 대한 통일 후의 국가를 논의할 때 과거에 김일성 주석이 얘기했던 게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속력, 그러니까 단일 국가보다는 좀 독립성이 있지만 다음에 얘기하는 국가연합보다는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한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연방국가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해체되기 전에 구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죠. 대표적인 연방국가였습니다. 물론 지금 독일도 연방국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현대국가에서 특히 꼭 비교해보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단일국가, 연방국가, 그리고 국가연합에 대한 겁니다. 연방국가, 단일국가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즉 국제사회에서 연방국가든 단일국가든 완전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국제연합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연합은 국가가 아니에요. 국제조직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연합의 단계에서 연방국가로까지 발전하겠다고 포부를 내걸었지만 지금 발전하지 못하고 중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대표적으로 EU란 말이죠. 원래 EU가 표방을 하기를 이 유럽연합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결속력을 강화해서 연방국가까지 발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방국가까지 아직 발전을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영국이 이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각 국가마다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좀 와해된 상태인데 국가연합은 국가가 아니다는 거. 국제 조직체라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대표적인 뭐예요? 미국이 원래 독립하기 전에 영국에서 미국을 식민지로 통치할 때 13개의 독립된 국가 연합의 형태로 통치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뭡니까? 1776년 독립전쟁을 하면서 승기를 잡고 이때 미국에서는 두 개의 정치적 쟁점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각자 독립된 국가로 가자는 바로 분리주의와, 아니야 하나의 통합된 국가 조직으로 가자는 통합주의, 바로 연방주의가 대립을 합니다. 거의 10년간 밀고 당겨 하다가 연방주의 통합주의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면서도 연방국가인 미합중국이 탄생합니다. 그때는 13개의 주였습니다. 그러면 이 연방국가든 뭐 단일국가든 완전한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되고 국제연합의 주체가 되고 가입할 수 있는데, 국가연합은 국가가 아니란 말이죠. 국제 조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해서 미 연방국가로 탄생하기 전의 미국의 그 형태도 국가연합의 하나이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랍국가연합, 지금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랍국가연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90년 와서 소련이 고르바초프에서 사실상 해체되면서 그 소련의 윗선국가였던 각 국가들이 독립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독립국가연합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88 올림픽 때 독립국가연합에서 같은 체육복을 입고 막 출전을 하고도 했는데, 이거 역시 국제 조직이지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방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대표적으로 국가연합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영연방국가입니다. 지금 영연방국가 약 50개가 된다 그러죠. 대표적으로 뭐 호주, 뉴질랜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실제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용어는 연방해서 연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영국을 같은 군주로 모시지만은 실제 뭐야? 이거는 국제 조직이겠죠.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입니까? 우리가 과연 한반도가 언젠간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의 단일 국가로 갈 것인지. 그러면 단일 국가로 간다는 것은 좀 더 이게 뭐예요? 집중력이 강화될 겁니다. 속된 말로니까 남이든 북이든 한쪽에 완전히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방으로 갔을 때는 그것보다는 좀 느슨하지만 역시입니까? 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한쪽 체제가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연합입니까? 거의입니까? 서로 다른 일국, 즉 일민족 이국가라는 체계가 되겠죠. 두 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 다음입니까? 하나의 그 국가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통일에 대한 통일 후의 국가를 논의할 때 대표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논의했던 게 고려연방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쪽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논의했던 게 바로 국가연합.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국내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실제 내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없더라. 그 고려연방제가 사실 내가 말하는 국가연합과 큰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였습니까? 통일이 된다면 분명히 뭡니까? 단일 국가로 갈 것인지. 뭐 단일 국가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북한이 남한에 마치 동독이 서독에 흡수됐듯이 흡수되면 참 좋겠죠. 그러더라도 또 이제입니까? 어떤 바로 합쳤을 때 어떤 데미지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연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연합은 그야말로 두 체제를 전제를 하고, 거기서니까 별개의 국가로 보되 실제입니까? 지금처럼 어르렁거리지 말고 완전입니까? 한 국가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국가연합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처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언젠가 한 번은 이 진통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또 한번 이해해 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헌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국가가 뭐냐 늘 얘기하면서 특히 뭐 전제국가냐 또는 공화국가냐 또는 입헌국가냐 뭐 군주국가냐 뭐 연방국가냐 또는 국가연합이냐 단일국가냐 뭐 다양하게 뒤섞여서 얘기하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최소한 좀 짚어봤고, 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한국 헌법 기본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